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적어 놓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와지는지 사실은 암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와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직선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겠다. 직선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좌표 평면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어져 있다. 이런 그림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몇 차 함수 그래프였었죠? 1차 함수 그래프였었잖아. 그치? 1차 함수니까 이제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세워졌었지. 그래서 기울기도 존재했고 y절편도 존재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해 볼 건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 말고 이제 고등학교 식으로 공식을 하나 암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식이 나와지는지 써보겠습니다. 일단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나와지는 식 무엇이냐? y-y1은 mx-x1. 다시 한번 y-y1은 mx-x1. 요렇게 이제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와지는지 간략하게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뭐라고 했죠, 지금? m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1차 함수식 생각해서 mx 여기까지 나타내고, 그리고 뒤를 플러스 n이라고 한번 잡아보자. 지금 얘는 알고 있고 얘는 모르는 값이야. 됐지? 이 n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에서 점을 하나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점을 대입하면 식이 무엇해야 되겠어? 그렇지, 성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n이라는 값은 y1-mx1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래서 n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러면 y는 mx 플러스, 자, n 대신에 요거 넣겠다. y1-mx1 되셨나요?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y1을 이항시켜주고 요 두 개는 m으로 묶어서 저기서 썼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봐주세요. 5초 동안 한번 외워봅시다. y-y1은 mx-x1, y-y1은 mx-x1. 나중에 가서도 계속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함수를 y로 나타내기 때문에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바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 기울기가 -3이고 2,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y-y1은 mx-x1 되겠니?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여러분 정리해주면요,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지는 겁니다. 됐죠? 암기해서 쓰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고, 얘는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두 점이라고 했는데 두 점을 x1, y1 하나랑 x2, y2라고 잡아볼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이거를 그대로 따다 쓸 거예요. 지금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 한 점을 식에다 적용을 해줬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한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뭐를 모르냐면 기울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준다면 그게 바로 기울기였지 않습니까? 이해되겠니? 해서 자, 두 점 요거 가지고 기울기를 한번 써본다면
x2 빼기 뭐? x1분의 y2 빼기 y1으로 기울기를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둘 다 순서를 바꿔서 써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자, 해서 기울기는 이걸 갖다 쓸 거야. m자리에. 그리고 점은 뭐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식 써볼게요. 요걸 기준으로 쓴다면 y-y1은 자, 기울기가 이 두 점 가지고 아까 세워봤었죠? x2-x1분의 y2-y1 이렇게 나와집니다. x-x1 요거 x1 썼으면 y1 써야 되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식까지 한번 봤습니다. 뭐 첫 번째 거랑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무난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x절편, y절편이 나와 있을 때 식을 되게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데요. x절편을 a라고 해보고 y절편을 b라고 했을 때 식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의외로 간단하죠? 자, 이것도 종종 쓰니까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얘가 왜 나와지냐? 무난하게 가봅시다. 여러분들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그래서 쟤는 점으로 표현한다면 a, 0이 되겠고요. 됐지? 얘는 점으로 표현한다면 좌표로 나타냈을 때 몇 콤마 몇? 0, b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y절편이 빈 거잖아. 그럼 y는 mx 플러스 b까지는 써줄 수 있겠네. 여기 자리가 y절편인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만 채워 넣으면 되냐? 기울기만 채워 넣으면 돼. 근데 요 점 두 개 가지고 또 기울기 구할 수 있죠? a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x 증가량 0 빼기 a 한 겁니다. 그 다음에 b 빼기 0 하면 요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기울기 m자리에다가 저거 마이너스 a분의 b 적어줄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게 이제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식인데 얘랑 좀 뭔가 다르죠? 얘는 살짝 정리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이쁘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일단은 x값을 이항을 시킬 거야. 됐죠? 이렇게 하고 양변을 이제 b로만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겠어요? 자, b로 나눠주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진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요 정도 공식쯤이야 무난하게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 잘 할 거야.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형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는 직선을 나타내는 식에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y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x 플러스 n 요 식 있죠? 요 식은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주는 식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식을 갖다 전부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또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나타냈을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의 꼴로 나타내는 이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차 함수식에서도 일반형 표준형 있듯이 이제 직선에서도 얘에다가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쟤네가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저기 차이점은 없지만 딱 하나 이 구분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이 식은 축이 평행한 직선을 하나를 못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개념이긴 해요. 여기 2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x 좌표가 다 얼마인 직선이야? 2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타내 보셨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근데 x는 2라고 나타내는 이 직선은요, y라는 문자가 없는 거잖아. 그럼 요 식에서 봤을 때 y라는 문자를 없애고 싶은데, 아니 y 앞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y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준형에서는 x는 2라는 직선을 표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반형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 3을 지나면서 y값 3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면 이런 직선은 누구 값이 다 3으로 일정한 점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y는 3 이런 식으로 적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에서 살짝 다루고 왔던 내용이긴 한데 한 번 더 혹여나해서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울기 있죠, 기울기. 이 기울기 값을 직선이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했을 때, 오케이? 기울기를 이 알파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직선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 배웠는데 한번 살짝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탄젠트 알파로 표현이 되냐? 기울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죠? 뭐분의 뭐로 계산해 줍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해주죠. 그럼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x축으로 이마만큼 이동을 하고 y축으로 이마만큼 이동을 하지. 그래서 요 증가량분의 요 y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스몰 a라고 하고 얘를 스몰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 기울기 값이 뭐분의 뭐로 나타나집니까? a분의 b로 나타나지는데 지금 이거를 나타내면서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거든요. 됐지? 이거 그럼 중3 때 했던 삼각비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알파라는 각에 대하여 밑변분의 높이의 비를 바로 삼각비 뭐로 나타낼 수가 있었냐면 탄젠트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힌트가 나와.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가 탄젠트 몇 도로 바로 생각한다? 45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 듣는데 이거 긴가민가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삼각비 여러분 책 찾아서 반드시 다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대신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복습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잘자잘한 내용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간단한 예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살펴보자. 자, 문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그러니까 얘네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중점부터 구해야지. 중점 좌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2개 더하면 2고 1. 됐죠? 2개 더하면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안 지웠습니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 거야. 자, 바로 갈게요. y 마이너스 y1은 됐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x1 1 이렇게 뭐 정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이항시켜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가볼게요. 문제 읽어 드릴게요. 자,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오케이? 그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내분점 구하는 건 이제 배워왔으니까 AB에 대한 내분점을 한번 구해보자. 됐죠? 자, 내분이니까 두 개 뭐해? 더하죠. 분모는 5. 자, 곱하세요. 얼마? 6. 14.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 됐지? 그럼 결국에는 얘는 5분의 20이니까 4,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얘랑 요거.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귀찮으면 기울기를 미리 구해 놓으셔도 돼요. 4에서 5로 갔으니까 x 증가량은 1. 됐죠? 그 다음 마이너스 6에서 2로 간다면 8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기울기를 8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8인 직선을 씁니다. y 마이너스 y1이야.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됐지? 자, 기울기 8이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오케이? y는 8x. 여기 마이너스 24고 마이너스 30. 값이 크네요. 요렇게. 답이 38인데? 아, 38 맞네요. 자, 계산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요렇게 간단하게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필수 예제 3번이랑 4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요걸 가지는 이 직선이 또 이런 점을 지난대요. 뭐 별로 할 거 없습니다. 아까 요거 두 개 주어졌을 때 식 구하는 거 너무 쉬웠었지. 분모에 그냥 딱 놔둬두기만 하면 됐어요. 기억나나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뭐 아니면은 여러분 귀찮으면 사실 안 외워도 되고 6,0과 0,-2 해서 문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한번 써봤고요. 얘가 요 두 점을 지난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a,-1을 대입을 하자. 그러면 6분의 a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은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럼 a 값은 3이 되겠다. 됐지? 자, 두 번째 또 몇 콤마 몇 넣어? 4, b를 한번 넣어보자.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가 1이야. 그러면 2분의 b가 뭐 계산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b는 마이너스 3분의 얼마? 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a 값과 b 값을 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갈게요. 이 4번 문제는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도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뭐 고등학교 와서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대신 뭐 기하 갔을 때 약간 이제 또 적용되기도 하긴 하는데, 자,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이때 A점과 B점의 좌표 확실하게 다 나와 있지. 그럼 얘네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무엇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솔직히 중학교 2학년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 구할 수 있는데 AB를 통해서 잡은 기울기나 뭐 BC를 통해서 구한 기울기나 서로 어때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지? 일단은 우리 식 세우는 거 봤으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걸로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는 3에서 1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에서 마이너스 1 갔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거 기준으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y 마이너스 y1은 됐지? 기울기 지금 2분의 3이 나왔고요. x 마이너스 x1 오케이?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직선 위에 지금 a,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잖아. 대입을 쭉 합니다.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5. 자, 요거 이항시켜서 2분의 1은 2분의 3a니까 a는 3분의 1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오케이. 바로 넘어갈게요.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5번 가볼게요. 문제는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가지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A라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 여기를 지나는데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심화 문제로 풀어본 학생들이 많을 건데 자,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밑변을 딱 반해주는 그러니까 중점 있죠? BC의 중점을 직선이 지난다면 봐봐 지금 중점 했으니까 쌤이 요 길이 요 길이 같겠죠. 그리고 지금 높이도 같은 상황이니까 넓이가 2등분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되겠니? 자, 끝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 하려면 마주보는 변의 무슨 점을 지난다? 중점을 지나면 된다. 됐지? 자, 중점의 좌표 구할 거야. B랑 C의 중점이에요. 얘랑 얘. 자, 중점 구하자. 마이너스 1이랑 3 더하면 2죠. 반땡 해주면 두 개 더해서 반땡 하자. 3. 그러면 1,3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는 직방을 구해주면 돼. 됐지? 뭐 마이너스 2,4를 한번 다시 적어보고요.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는 몇 증가할 때? 3 증가할 때 1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기준점을 뭐 요걸로 잡고 갈까요? 식 세우자. 얘랑 얘 가지고 세울 거야. y 마이너스 y1은 됐죠? m x 마이너스 그렇지 x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표준형으로 쓰면 될 것 같고 3분의 1에다가 3분의 9 더하면 3분의 1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되겠니? 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 개념원리 교재에 있는 학생들은 밑에 키포인트 한번 봐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 꼭지점 지나면서 삼각형 넓이 2등분 하려면 중점을 지나면 되는데 이런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냐? 딱 가운데를 지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되면 2등분 된 거지. 이렇게 돼도 2등분 된 거죠.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도 2등분 된 거지. 근데 쟤네들이 다 어떤 점을 지나는지 보이나요? 가장 가운데 요 점을 지나는 거잖아.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면 이런 식으로 자르더라도 딱 2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각형이 있을 때 그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다 라고 한다면 요런 개념을 좀 적용을 한번 시켜봐 주세요. 알겠죠? 자, 6번 가볼게요. 일반형으로 적혀있는 직선입니다. 자, 이런 직선이 있을 때 1, 2, 3번 조건에 대하여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구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1번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 두 개 곱해서 0보다 크다. 그럼 A랑 C랑 부호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근데 C랑 B의 부호도 어때? 그러면 A, B, C의 부호가 다 무엇한 거야? 다 같은 거야. 뭐 뿔뿔뿔 이던가 아니면 마마마 이렇게 되던가.
근데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어쨌든 그걸 알고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 지금 몇 사분면 지나는지 가장 쉽게 알려면 x절편, y절편을 알아주는 게 좋아요. 자, x절편 구하려면 누구 값에 뭘 집어넣으면 돼? 그럼 잘 봐. y값에 0 넣으면 이거 사라지는 거야. 그럼 x가 얼마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거야. 뭐 여러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x절편 y값에 0을 주면 x값은 마이너스 a분의 얼마? c. 그 다음에 y절편 구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y값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b분의 c. 그렇지? x에다 0을 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부호가 같으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 x절편과 y절편을 이렇게 일단 적어볼게요. 얘랑 얘 같으면 이거는 양수지. 이건 무슨 수야? x절편 음수야. 요거 양수인데 역시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면 x절편도 음수고요. y절편도 음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몇 사분면을 지나죠? 그렇지. 2, 3, 4분면을 지난다. 자, 뭐 다 이런 식이니까 이제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A, B는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치? 근데 B, C는 부호가 같아. 그러니까 A는 다르고 B랑 C는 같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적어보고 해볼게. A랑 C는 부호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 그럼 얘는 음수에다가 음수니까 양수 나와지겠죠? B랑 C는 부호가 같았으니까 얘는 양수인데 뭐가 돼? 음수. 자, X절편 양수 나왔고 Y절편 음수 나왔어요. 요렇게 그려낼 수 있겠죠. 자, 그래프 작은데 뭐 보이긴 하지? 마지막 요거 B는 0이라네. 일단 B가 0이야. 그리고 AC가 0보다 크다는 건 AC의 부호가 같은 거야.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B가 0이라면 사실 Y절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요 식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식을 본다면 B가 0이라는 것 때문에 B가 0이면 그냥 AX 플러스 C가 0인 거고 X가 마이너스 A분의 얼마? C. 요렇게 나와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X값이 일정한 이렇게 세로선이 그어지는데 얘가 양수냐 음수냐만 따지면 되거든. A랑 C가 부호가 같았어. 양수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음수. 그러면 자, X값이 일정하니까 세로로 선을 긋는데 음수인 곳에 그어줘야 돼. 되셨나요? 여기가 원점이야. 몇 사분면 지나는 거죠? 2, 3, 4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 살펴보겠습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 내용인데, 자, 일단은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이라는 건 눈치를 못 채면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자,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문자가 많고 되게 길게 글로 적혀져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하기 싫은 그런 딱 유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할만합니다. 잘 살펴보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좀 긴데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x에 대하여 1차, y에 대하여도 1차, 상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미지수 k가 껴있지만 자, 이런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무엇을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이게 왜 성립이 되냐? 자, 근데 지금 이 식이 적혀 있고 밑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봤을 때 여기 는 0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끌어온 식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K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K 없는 식에 0을 붙인 직선과 K 안에 이제 있는 식에 0을 붙인 직선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 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얘네 두 개의 교점을 쌤이 문자로 뭐 m,n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얘네 두 개의 교점이 m,n이면 여기에다 m,n을 넣고 여기도 m,n을 넣은 게 성립하겠죠. 그치? 그럼 한번 써볼게요. am 플러스 bn 플러스 c는 0.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는 거야. 0이야 이게. 그 다음에 a'(m) 플러스 b'(n) 플러스 c'n은 0도 성립돼 안 돼? 지금 이게 성립하는 상황이야. 그때 봐봐. 얘가 이것에 뭘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교점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 식에 성립하는 거 보이면 되잖아. 요 직선에다가 m,n을 넣어봐요. 그럼 am 플러스 bn 플러스 c k a'(m) b'(n) 플러스 c'은 0인데 자, 이거 성립할까 안 할까? 보세요. am, bn, c 얘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 0이야.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요것도 얼마야? 0이야. 성립돼 안 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고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주된 풀이는 어떤 걸 이제 볼 거냐면요. 봐봐. 어떤 직선이 있을 때 K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정점을 눈치를 채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0을 붙여주고 이 식에다가 0을 붙였을 때 이 두 개에 대해서 교점을 무조건 얘가 지난다라는 걸 눈치채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쌤이 직선을 이렇게 줘볼게요.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3 플러스 k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자, 이것도 직선이거든요. 직선인데 완벽하지 않죠. 누구 값 때문에? k 값. 그럼 쌤, 이 직선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없겠네요. 아니야, 딱 하나는 얻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보면은 방금 했던 이 꼴과 거의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에다가 0을 준 이 직선과 요 식에다가 0을 준 이 직선의 무엇을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알겠니?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해서 나온 그 해를 무조건 지난다라는 겁니다. 되겠니? 그리고 그냥 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생각을 해준다면 K값에 관계없이 하면 우리가 K에 대한 무슨 식을 떠올립니까? 항등식 떠올리잖아. 그럼 이제 K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 이렇게 묶어놓고 두 개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된다라는 걸 많이 적용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거랑 연관을 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 식은 K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내림차순으로 만약에 이제 그게 들쭉날쭉 그냥 식이 나와 있다면 이렇게 묶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가면 이제 문제 있으니까 거기서 살펴볼 거고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요런 직선이 나와. K 미지수가 있는 직선. 그럼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이 직선은 무조건 두 직선에 무엇을 지난다? 교점을 지난다. 됐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반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는 이거야. 자, 요것도 잘 보세요.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지. 자,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반대로 식을 이렇게 바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0 없애서 쓰고 0 없애서 한쪽에는 K배에서 써주면 그게 바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바로 적어준 거야. 되겠어요? 자, 살짝 이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쌤이랑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7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X, Y 상수항 나와 있으니까 일반형꼴로 적혀진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직선의 식이 완벽하진 않죠. 문자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지? K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직선인지는 알지 못해. 근데 자,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했던 이 내용을 떠올려서 오케이? 자, 요것과 요것의 교점을 구해서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 식이 K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요렇게는 바로 안 풀립니다. 자, 이거를 K가 없는 부분과 K가 있는 부분으로 일단 나눠 놓고 문제를 접근을 하자고. 자, 쭉 씁니다. 2x 여기 마이너스 y 플러스 5까지 쓸 수 있고요. K 있는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3y. 그러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0이 되는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씁니다. 이거 일단 조금 정리를 하면 그냥 쓰자. 요거고요. 요 식을 쓴다면 x가 3y인 거죠. 되겠니? 자, 이런 상황에서 x값에 이제 3y를 집어넣고 문제 풉니다. 자, 여기 2배 해주면 6y 빼기 y니까 5y. 5y 플러스 5가 0이니까 y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지고 마이너스 1 주면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지겠지. 되겠어?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답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포인트 한번 잘 잡아보세요. K값이 있지만 뭐가 되는 직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면 이건 오름차순이구나. 어쨌든 이렇게 항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고 나서 둘 다 0되게 하는 그런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8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문제 남았는데 뒤에 있는 9번은 이제 그냥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자, 이 8번이 약간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 건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밑에 거는 살짝 애매해요. 누가 있지? m.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선에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 직선에서 뭔가 한 가지 포인트는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나는지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m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없더라도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형태예요. 뭐 얘기가 없으니까 이 조건을 끌어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m 없는 것, 뭐 마이너스 y 플러스 1, m 있는 것 x 플러스 1은 0. 요건 좀 꽤 쉽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x, y 값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건 너무 쉽다. y 값이 1이고 x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m 관계없이 오케이? 좀 줄여서 쓸게요.
m에 관계없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마이너스 1 콤마 얼마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난다라는 걸 캐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지금 당장 수업 듣고 하니까 잘 알아듣는데 나중에 좀 얼마 지나고 나면 완전 리셋돼 버려요. 이어서 이제 그러면 요런 힌트를 얻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직선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자, x절편 2입니다. y절편도 2예요. 자, 요렇게 x절편, y절편 표기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직선을 그릴 건데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난다? 마이너스 1, 1을 지나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거 뭐 점 지나면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직선과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1사분면. 자, 그럼 뭐 이렇게 지나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지나는 직선은 언제까지 막 다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딱 경계가 되는 부분만 그려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를 지날 때랑 여기를 지날 때,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게 된다면 지금 몇 사분면에서 만나지게 됩니까? 1사분면에서 만나지게 되는 거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하나를 캐치를 하고 왔으면 좋았는데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y는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m 값이 알려주는 값이 뭐냐면 얘가 무엇에 해당되냐?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 점을 지나는데 m 값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야. 그러려면 1사분면 지나도록 하는 이 경계되는 기울기를 찾아주면 돼. 됐죠? 요 두 점 지나는 거. 뭐 요 식에다가 0,2를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아줘도 되고. 됐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에서 0 갔으니까 1 증가했고 1에서 2로 갔으니까 역시 1 증가했습니다. 됐죠? 0,2를 대입해도 m값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마이너스 1에서 2,0으로 간 거야. 3 증가할 때 1 떨어졌죠.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경계가 되는 기울기가 3분의 1과 1입니다. 그러면 m값은 3분의 1보다는 일단 커야 돼요. 요거는 지금 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1사분면이 아니야. 그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뭐 처음 설명하느라 좀 풀이가 길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되고 바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문제를 풀면 또 할만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남은 9번 풀어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바로 갈게요. 자, 문제 보면요. 여기 있는 두 직선의 교점과 요것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시오라고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안 배웠어도 이건 풀 수는 있어. 왜냐면 두 직선의 교점 못 구하는 거 아니죠? 두 개 연립하면 교점 나오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1,3이 나왔어. 그럼 그 교점과 얘를 지난다? 두 점 있으면 당연히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알겠죠? 아까 그 거꾸로도 성립이 된다라고 했어요.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는 0 떼버리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거든. 자, 2x-y-1 플러스에다가 k, 그렇지, x-y-3은 0. 이게 바로 이 식인 거야. 됐죠? 우리가 아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써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뒤쪽에 원방 가서도, 원의 방정식 가서도 거의 유사한 개념이 나와줘요.
쌤은 그때 가서는 뭐 정확하게 설명 안 할 거야. 직선과 똑같다라고 설명하고 그냥 딱 방법만 얘기해주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방에서도 또 나와요. 자, 마무리한다.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쫙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이제 K값까지 구해야 되니까 저기서 2,2를 지난다 라는 걸 적용을 합시다. 자, 계산을 해주면 돼요. 2 빼기 2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K는 0. 3K가 1이죠. K는 얼마? 3분의 1. 자, 여기에다 3분의 1을 주고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일반형으로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3을 곱해버리겠습니다. 3 곱하자. 6x 3y 3. 3 곱하면 그냥 안에 있는 것만 쭉 나와지겠죠? 이렇게 나와지니까 마무리하면 7x 4y 6은 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직선에 대해서 두 가지 소단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처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당연히 암기하고 잘 쓸 수 있도록 많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했던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뒤에 원방 가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복습 잘 해주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